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또 이제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하루가 시작됩니다. 화요일 아침이고 오전 6시 이제 방송이 나가죠. 그 전에 미리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해야 돼요. 참 피곤한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즐겁다. 재미있다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헷갈려서는 안 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솔직한 거하고 이 직설적인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헷갈리지 마라. 솔직한 거하고 직설적인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이 솔직한 것에는 이 정중함이 배어 있는데 이 직설적인 거에는 이 무례함이 묻어 있답니다. 무례함이 묻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당당한 거하고 거만한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 당당한 것, 거만한 것.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하던데, 이 당당한 것에는 이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자존감. 이 거만한 것에는 이 자만심에서 비롯되더라. 이 자만심에서 비롯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똑똑한 거하고 교만한 것을 헷갈리지 마라.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똑똑한 것은 상대를 감탄케 하죠. 감탄케 만드는데, 이 교만한 것은 상대를 아주 언짢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똑한 거하고 이 교만한 거를 좀 헷갈려서는 안 되고요. 이 네 번째는 사랑하는 거하고 이 집착하는 거하고를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헷갈려하고. 이 사랑은 뭐냐, 이게 상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야. 사랑은 있는 그대로 품어준다. 그 집착은 뭐냐? 내 생각 속에 이 상대를 가두려 하는 거야. 가두려 한다. 뭐 가두리 치는 거야? 가두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 사랑하는 거하고 이 집착하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짤막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뉴스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삼성 이야기 좀 많이 듣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올해 그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중에 낸드 플래시죠. 이 가격이 소폭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11일 대만 그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그 낸드 가격이 올 4분기에 안정화되거나 0에서 한 5% 정도 상승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의 그 감산 확대로 인해 가지고 이 고객사의 재고 비축이 재개될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오는 9월에는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현재 과잉되고요. 이 고객사들의 그 재고 누적에 따라서 낸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1분기와 2분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3분기에도 한 5에서 한 10% 정도 하락이 이제 전망이 돼요. 하락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락되네요. 다만 삼성을 비롯해서 공급업체들의 그 반도체 감산 효과에 힘입어서 가격 하락세의 판도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공격적인 감산이 제품의 가격 상승을 파급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트렌드포스는 공급업체들은 낸드 플래시 그 가격 안정화 및 그 잠재적인 그런 가격 상승을 위해서 감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그 엄격한 생산 관리라죠. 생산 관리인데, 이로 인해서 파급 효과는 4분기에 낸드의 전체 비트 출하량을 촉진을 해가지고 공급 업체의 적자의 그 격차를 점차 좁힐 것으로 현재 예상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올해는 아직 뚜렷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가격 추세가 한 2024년까지 이제 순조롭게 이어지려면은
지속적인 그런 생산량 감소와 이 기업용 SSD죠. 이거의 구매 주문에 그 강력한 반등이 필수라고 이제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보니까 요즘 또 재밌는 게 또 게이머들이 몰려온다는 게이머들이 몰려온다. 올해 하반기에 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대작을 뜻하는 AAA급 콘솔 게임이 대거 출시되면서 TV 모니터 시장 훈풍이 예상됩니다. 초고 해상도 게임의 화질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올레드 기반의 프리미엄 TV하고 이 모니터 수요 확대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그 스타필드, 사이버펑크 2077, 뭐 팬텀 리버티, 아머드 코어 6 등 이 게임이 대거 출시되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대요. 그 AA 게임의 초고 해상도 그래픽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TV하고 이제 모니터 성능에 주목하는 게이머들이 늘어나면서 초고화질 초대형 TV 수요가 완전 증가가 예상된다는 거죠. 북미의 그 정보기술 IT 전문 매체 톰스 가이드를 보니까 LG전자의 그 77인치짜리형 LG 올레드 예보를 통해서 우주 무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 스타필드를 플레이한 경험을 소개하는데 가장 시각적으로 흥분되는 경험이라고 호평을 합니다. 이 매체에서 수백만 개의 별이 있는 우주의 무한한 어둠과 그 눈부시게 밝은 달 등 그런 색 표현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고요. LCD 기반의 그 발광 다이오드 LED TV 그 최고 제품과도 뭔가 비교 불가 수준이다. 그렇게 현재 추켜 세웁니다. 삼성전자도 34인치짜리 그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올레드 G8하고 49인치짜리 오디세이 올레드 G9 등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를 잇따라 출시를 했고요. TV 업계는 고화질 올레드 그 패널을 탑재한 TV랑 그 모니터를 경쟁적으로 현재 선보이고 있네요. 수익성이 낮고요. 시장이 정체된 LCD 대신에 게임 시장의 성장 등에 힘입어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프리미엄 TV 모니터 시장에 주목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어떤 모니터냐에 따라서 재미가 확실히 달라지겠죠.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뭐 신혼부부들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삼성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서 비스포크 웨딩 펀딩 캠페인을 뭐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 예비 부부는 행사 기간 중에 갖고 싶은 신혼가전 목록을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모바일 청첩장과 함께 뭐 친지들에게 보내가지고 모금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금액을 카카오페이로 송금할 수 있고 살림 장만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청첩장 및 디자인 제작에 기안84 등 웹툰 작가가 참여를 했네요. 삼성전자는 캠페인에 참여한 예비 부부에게 비스포크 러그를 웰컴 기프트로 증정을 합니다. 이 제품은 가전제품의 실제 바닥 면적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신혼집에 가전을 배치했을 때 동선이나 구조를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스포크 웨딩 펀딩을 통해서 결혼 준비가 고민의 과정이 아닌 즐거운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비스포크 상당히 매력적이죠. 지난 6월 이후로 국내 시장에서 이제 팔자를 외쳐온 외국인들이 이제 사자로 이제 태세를 바꿨어요.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때문에 그런지 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쓸어 담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복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스피 지수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고, 다만 증권가에서는 환율과 유가 상승 등의 요인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더 큰 변수가 될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1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5,379억 정도를 순매수했다고 하네요. 특히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에 이 매수세가 집중이 돼요. 외국인은 9월 들어서 이날까지 삼성을 1조 1275억을 순매수합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6월 이후 3개월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4조 3,353억 정도를 순매수했지만은 그 이후에 매도세로 돌아서가지고 6월에는 1조 716억, 7월에는 1조 9,740억 정도, 8월에는 9,346억 정도를 팔았어요.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는 환차손 우려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죠. 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 HBM을 납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있고, 원달러 환율은 1일날 1318원 80전에서 이날 1331원 10전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아직 환초선을 걱정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죠. 삼성의 HBM 납품과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등의 기대가 이제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대만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에서 최근에 그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한국은 시장 크기 대비 비교적 유출이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이런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봐요. 다만 삼성전자 한 종목에 매수가 쏠린 만큼 외국인 수급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인데, 이 상장사 실적 전망이 최근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고요. 금융정보업체 따라보니까 이 증권사 실적 전망이 존재하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73개의 연간 그 영업이익 총액이 141조 한 9,6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개월 전에 비해서 한 1.65%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일단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커져야 큰 흐름에서 이제 수급이 회복될 거라고 하죠. 전문가들은 3분기 기업 실적과 함께 국제 유가 변동이 향후 외국인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급상승한 유가가 더 오르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염려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중국의 그 삼성 법인이 있어요. 삼성의 중국 법인이 이 대중국 투자의 규모가 지난해 22억 달러에 그치면서 전년 57억 달러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 줄었네요. 이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지난 2017년 이후 최저 투자액인데 삼성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으로 정조정되다 보니 이 첨단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중국 투자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10년간 삼성 중국 법인의 사회 책임 보고서를 이 전술 조사를 했어요. 언론사에서 해보니까 지난해 삼성 중국 법인의 대중 투자 규모가 22억 달러로 사드 도입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201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그 투자 규모의 급감을 두고 삼성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투자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삼성은 중국 시안하고 수저우에서 각각 그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하고 이 반도체 후공정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의 유일한 낸드 해외 거점인 시안 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27만 장의 그 낸드를 생산합니다. 일단 최첨단 낸드의 공정 전환 등을 위해서 공장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현재 공정의 전환 및 증설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낸드 투자가 줄면서 전체적인 중국 투자액이 이제 축소한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하고 과학법과 대중 장비 수출 규제 등을 통해서 삼성과 SK 등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는 장비 수출 규제의 경우 미국 상무부로부터 유예 조치를 받았는데 극자에선 EUV 노광 장비 등 첨단 장비 반입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열받아요. 이거 미국 이놈들 깡패야, 깡패. 어떻게 그 자유 경제주의, 자유 경제 이걸 완전 내가 볼 때는 회수라는 놈들이 일단 중국 놈들보다도 오히려 미국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을 생각합니다. 이거 뭐 수출도 못하게 만들고, 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문가들은 저 미중의 그 패권 갈등 장기화 속에서도 삼성도 탈중국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배한데, 일단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 재편 과정에서
삼성도 미국 정부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대중국 이제 사업 전략을 수정한 결과로 보인다고 하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 반도체 사업 특성상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지 않으면은 투자가 증가할 요인이 없다고 하죠.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삼성의 대중국 투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반도체의 경우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대한 그 계획된 투자가 끝나가지고 올해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가 감소돼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하죠. 한편 중국 삼성의 임직원 수도 최근 10년 사이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2만 3,900명에서 달했던 임직원 수가 22년에 5만 5,60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결국 진짜 말 그대로 탈중국 해야 할 것 같네요. 탈중국. 인도를 가든지 뭐 베트남을 가든지 간에 갈 것 같고, 하여튼 미국이 깡패지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꿋꿋하게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